최근에 삼성이 4조 투자를 감행할 정도로 삼성과 LG가 미래 먹거리로 딱 점 찍어 놓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이 산업은요, 특히나 메타버스 자율주행, 제가 워낙에 강조드리고 있는 두 가지 미래 산업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공통 분모가 되는 산업인데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OLED 산업입니다. OLED도 제가 여러 차례 좀 강조를 드렸는데, 최근에 또 OLED 관련해서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오늘 이를 토대로 OLED 산업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단계적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관련주들 한번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자, 오늘 OLED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기존의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했었고, 최근에도 LG,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다고 하면서 또 관련주를 쫙 상반기에는 뭐 하반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또 뽑아 드렸었는데, 해당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냉큼 또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기반으로 다시금 한번 정리해는 브리핑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성, LG의 미래 승부수이자 메타버스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 OLED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OLED 주목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빠밤. 상반기에는 삼성이 QD OLED 기억나시죠? TV를 출시를 하면서 OLED에 대한 패널 탑재 확대 및 투자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애플이 아이폰 14 출시와 함께 그 다음에 메타버스 기기, VR 기기를 XR 기기를 출시할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OLED 탑재도 늘고 그에 따라서 OLED 관련 투자도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얘기를 드렸죠. 여기에 또 말씀드렸던 게 올해 하반기는 워낙에 디스플레이의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심지어 올해 하반기에 또 어떠한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있냐면,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하면은 기존에 어디에 많이 제일 들어가느냐, 바로 TV에 제일 많이 들어가요. 탑재량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TV를 살 때 어떨 때 많이 사느냐, 바로 주요 스포츠 이벤트가 빠박 있을 때 많이들 삽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올림픽, 특히나 월드컵 같은 전 세계 이런 스포츠 축제가 있을 때 TV를 많이 사요. 아무래도 큰 화면으로 높은 화질로 거기에 몰입해서 보고 싶어 하니까. 자, 그래서 하반기에 또 이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TV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주요 IT 제품들의 이 OLED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투자 포인트였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자율주행과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의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누구다? OLED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 네 번째 관련해서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5년 후에 30조, 무려 30조 미래 먹거리 차량용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세진다 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실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대형 있다고 그랬어요. 중소형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위주로 탑재가 되는 디스플레이고, 대형은 TV 위주로 탑재가 되는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점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형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어떻게?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굳이 우리가 운전석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니 우리가 핸들과 이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알아서 가니까 자동차에서 그러면 뭘 하겠냐, 이 전면부 측면부의 디스플레이를 쫙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한 엔터테인 요소를 진행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뭐예요? 자동차 시장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특히 하이엔드 차량 중심으로 LCD가 아닌 OLED 패널 탑재가 늘어나고 있다. 빠밤. 그래서 작년 기준 10인치 이상 차량용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2위가 이제 BOE 중국 기업 등등등 있고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 전망 보니까 점차 이게 크기가 커져가고 있다. 10인치 이상. 크기가 커지면 아무래도 거기에 탑재가 되는 디스플레이 양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다 말씀드렸죠. 특히나 지난해 기준 차량용 OLED 시장 점유율은 LG 디스플레이가 91.3%, 삼성 디스플레이가 8.7%, 얘네가 다 해먹고 있어요. 오호.
오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 시장에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뿌바바바바바바 많이 탑재가 되겠는데 점차 크기가 커지고 있어서 관련해서 납품하는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될 건데 오케이? 점차 하이엔드 차량으로 가게 되면서 LCD가 아닌 OLED를 탑재하고 있다. 근데요, 작년 기준 OLED를 LG 디스플레이가 90%, 나머지 10% 정도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탑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업체가 이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을 완전히 그냥 잡아먹고 있다. 여기에 플러스 메타버스가 뜨는데 이 VR, AR 디스플레이가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 제가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꼽은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딱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얘기 드렸습니다. 카메라 모듈, 두 번째 디스플레이. 근데요, 디스플레이도 기존에는 LCD였는데 점차 OLED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해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이 시장이 5년 뒤에 무려 12배나 뛴대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5년 후에 지금 30조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시장 5년 뒤에 12배가 뛴다라고 하니까 이 관련한 디스플레이 즉 OLED 시장은 우리가 한 5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언더스탠드. 자, 그래서 밑으로 봤더니 전체 이 기기 시장의 점유율 75%를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얘가 원래는 LCD를 사용해왔는데 올해 출시할 신제품에 OLED 패널을 사용한다네요. 오호라. 그리고 올해 초에 출시된 소니의 또 이 VR 기기 역시도 OLED 패널을 사용했고요.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누가 정말 중요한 애플 같은 경우도 OLED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보세요. 올해 출시 예정인 애플 VR이 OLED 패널을 탑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와 협업이 주목받고 있다. 왜? 이미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에 OLED 패널을 공급해왔기 때문에. 오호라.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기존에 LCD 디스플레이 썼는데 이거를 OLED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탑재되는 양이 점차 많아지니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과 성장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한 5년 정도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투자 이유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포인트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OLED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 건데요? 를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매번 리포트를 통해서 찾아봤었죠. 자, 그 전에 이슈 몇 개만 좀 더 살펴볼게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고성능 디스플레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OLED 적용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요, 삼성은 기존의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 제품을 확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기존에 자꾸 어떻게든 LCD, QLED, LED 이쪽으로 자꾸 하려고 했었지 OLED는 이미 LG 디스플레이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쟁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의 파일을 새로 만들려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워낙에 지금 고객사들이 다 OLED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OLED를 적용시킬 만한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이거 관련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이게 언제였냐면요. 4월 11일이었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중소형 OLED에 올인한다라고 하면서 4조 원대의 시설 투자에 나선다라고 했어요. 야, 중소형 OLED에 4조 투자를 한대요. 이거 어마무시한 숫자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아산 6세대 OLED 장비를 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를 반입하기 시작했다. OLED 관련 장비를. 오호라. 기존에는 워낙에 LG가 애플과 협업을 강화하면서 중소형 OLED를 키우는 전략으로 투자를 빠바바바박 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가만 보고 있으니까 애플이라는 고객사를 놓치면 안 되는데 왜 기존의 디스플레이 시장이 정말 부흥기를 빠바박 해줬었던 가장 큰 원인이 애플이 아이폰에 OLED를 탑재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러하게 됐거든요. 근데 애플이 기존의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 아이패드 내지는 메타버스까지도 OLED를 탑재한다라고 하니까 요거 관련해서 삼성이 안 되겠다. 우리도 LG처럼 이 시장을 파일을 키워야겠다. 라고 하면서 발빠르게 지금 4조 원을 투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OLED 쪽으로 굉장히 강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 누가 자연스럽게 웃게 됐을까요? 거기에 소재와 부품과 장비를 납품하는 소부장 업체들이 빵긋빵긋 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보세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딱 양강구도예요. 중소형은 삼성, 대형은 LG가 굉장히 강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가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또 납품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부품도 납품해야 되고, 이를 만들기 위한 장비도 떼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부장 업체들이 아무래도 1차적으로 돈을 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4 프로에도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LG와 BOE는 나머지 모델에 또 참여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래버리니 삼성 입장에서 아이폰 신규 모델의 OLED 패널을 공급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졌으니 OLED에 투자를 안 하고 백이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삼성은 지금 애플과 스마트폰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폴더블, 롤러블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폴더블 시장도 OLED 패널이 들어가는데 더 많이 들어가요. 롤러블도 마찬가지. 그래서 롤러블에 들어가는 QD OLED를 또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두께가 절반 이상 축소가 됐다라고 해요. 이 정도로 삼성D는 지금 OLED 시장에 굉장히 개발 및 투자를 빠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기존에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 우리나라가 거의 17년 가까이 1위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워낙에 빠르게 뒤쫓아오면서 사실 최근에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뺏겼거든요, 중국에게. 근데 이 시장은 LCD 시장이에요. LCD 시장. 근데요, 이런 것처럼 OLED도 나중에는 중국 쪽으로 좀 뺏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또 하고 계셔요. 오케이?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기술적인 격차가 최소 2, 3년 정도는 좀 벌어져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를 더 벌리기 위해서 지금 삼성과 LG 역시도 더 싸게,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중국 업체에게 밀렸었던 가장 큰 원인이 중국 업체들이 완전히 생산량을 확 늘려가면서 저가 물량 공세로 빠바바바박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를 미리 대처하고자 더 싸게 더 많이 판매하려고 하는 상황.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증설을 해야 되겠죠. 더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나 삼성이나 OLED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 관련한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OLED 관련 소부장을 납품하는 업체는 아무래도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이익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심지어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이 QD OLED TV를 출시를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삼성이 지금 중소형 OLED 쪽으로는 투자를 막 하려고 하는데, 왜? 애플이라는 고객사가 그렇게 원하니까. 근데요, 지금 TV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LG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결국 TV 시장은 삼성이 먹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TV 시장에서 OLED를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TV 시장에서 OLED를 채택한다면 자연스럽게 삼성 디스플레이는 대형 쪽으로도 OLED를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상반기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삼성이 이 OLED TV를 출시했는데 이게 잘 팔리고 있느냐, 이게 지금 수율이 잘 나오고 있느냐, 잘 나온다면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도 중소형뿐만 아니라 대형 쪽으로 투자를 늘릴 가능성 높기에. 근데 중요한 거, 그 투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공장 짓는다고 당장에 내일 완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은 보통 1,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짓기 시작해서 완공되는 데까지. 근데 당장 이게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는데 공장을 이제 지어서 언제 또 팔아요. 그러니 삼성 입장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팔린다 싶으면 당장에 자기네들이 공장을 증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LG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LG 쪽으로 또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특히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와 관련된 있는 소부장 업체들. 왜? 얘네들은 이미 선제적인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량을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봤더니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가 퀀텀 점프를 했대요. 그냥 점프도 아니고 퀀텀 점프를 했대요. 수율이 75% 달성했다고 합니다. 11월 양산을 시작한 뒤 5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초반 생산 당시 수율은 50%에 미치지 못했는데 애당초 연내 목표율 70%였던 것을 고려하면은 75% 달성은 퀀텀 점프다. 그만큼 지금 QD OLED 패널이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대형 쪽 OLED의 투자를 계속해서 지연시킬 수만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올해 9월에는 계속해서 서로 간에 눈치 싸움하고 있으면서 계속 미뤄졌던 LG의 손을 잡는 것이 이제는 9월 정도에는 손을 맞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LG의 OLED가 삼성 TV에 탑재될 전망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흐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전체적인 기존의 디스플레이 시장의 중소형 스마트폰, 대형 TV에 들어갔었던 지금 패널이 LCD에서 OLED로 전환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특히나 소부장 업체들은 각각 분야의 1, 2위 업체인 LG와 삼성이 얼마나 많은 OLED 관련 투자를 하는지가 중요했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이네들이 투자를 언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붙게 될 것인데, 이게 서서히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방향성을 잡고 한번 주목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이제 납품한 업체를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시황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적인 섹터는 뭐가 될까요? 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신한에서 4월 18일 발매해준 신중한 3 모멘텀 플레이라는 리포트를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한에서 굉장히 좋은 리포트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감사드리고 봅시다. 디스플레이 3가지 투자 전략이래요. 디스플레이 업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 첫 문장부터 너무 암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일단은 지금 기존의 언택트 수혜를 받았었던 것의 역기저 효과.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콕을 하게 되니까 집에서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으니까 TV를 사가지고 TV를 주구장창 이런 거 보고 있네. 그리고 또 이제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집에 컴퓨터나 노트북이 없었던 사람들도 컴퓨터나 노트북을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가 화랑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다시 리오프닝화가 되면서 TV를 이제 안 보게 되고 노트북도 이미 사놨으니까 다시 안 쓰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수요가 한번 빵 치고 이제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러시아 전쟁까지 겹치면서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이 걸리고 있다. 여기에 공급 감소가 또 제한적이다라고 해요.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발 코로나가 확 돌면서 중국 쪽의 공장들이 몇몇 공장들이 이제 가동이 좀 제한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공급이 좀 제한화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큰 판을 뒤집어 엎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높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급 상황 악화에 따라 업황은 다운 사이클을 계속 좀 보여줄 것 같은데 가장 안 좋아 보일 때 바닥을 확인할 수 있듯이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보고자 3가지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바닥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 모아가면 이후에 오를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봅시다. LCD TV 패널 가격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가 이 디스플레이 시장은 원래는 LCD가 전체 캐파를 딱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OLED라는 게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점차 OLED가 LCD 캐파를 잡아먹으면서 이제 커져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OLED는 이제 성장 산업이라 그랬고요. LCD는 하향 산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기존에 아직까지도 워낙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가 차지하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전체 업황을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LCD 패널 가격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얘가 비싸야 어떻게 해요? 디스플레이 시장이 좋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디램 낸드 가격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클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수요와 공급 이것만 보고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줄어든다면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업황은 좋은 것이고, 그와 반대가 된다면은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은 건데, 아까 봤더니 뭐예요? 수요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공급은 또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가격이 다운되면서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근데 이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왜? why? 그건 이제 밑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해요. 자, LG 디스플레이의 삼성전자양 OLED 패널 공급이 주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요 계약이 이제 올해 1분기 상반기 중에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자, LG 디스플레이에 과연 삼성이 손을 잡을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OLED 시장의 캐파가 확 이제 바바바박 커져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소재 업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소재를 납품하는 LX 세미콘, 이녹스 첨단 소재, P&H 테크 같은 애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장비 증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야스, LG의 또 대표적으로 증착 장비를 납품하는 야스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체크.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장기적인 모멘텀이에요. IT용 OLED 증설 모멘텀. 무슨 말이느냐, IT 기기에서 OLED 채택률이 높아질 것이다 말씀드렸죠. 아까 원래는 중소형 스마트폰, 대형 TV 위주로만 디스플레이가 채택이 됐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노트북, 그 다음에 아이패드, 그 다음 메타버스, 그 다음에 TV 외에도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점차 채택이 높아질 거다. 침투가 높아질 거다. 요게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이에요. 장기적인 모멘텀. 우리가 한 길게 보면 5년 정도는 봐야 되는 모멘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따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하나씩 보자고요. 일단은 딱 하나의 그림으로 올해의 디스플레이 투자를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1분기까지는 안 좋아요. 수요에 대한 특히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아 한데, 2분기 때 혹여라도 LG와 삼성이 손을 잡는다라는 이슈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반등의 축포를 빵 터뜨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분기 때 이제 패널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이때부터 점차적인 우상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4분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이때부터 이제 기존엔 소재 위주로만 올라갔었다면은 장비 업체들도 이때부터는 좀 올라가줄 수가 있겠다. 자, 보니까 이 LCD TV 패널 가격, 요게 이제 전체 디스플레이 업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올해 초까지 쫙 떨어졌었던 애들이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은 반등하는 기미가 보인다. 역사적으로 딱 바닥권 정도 수준을 찍고 살짝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딱 저점을 찍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빠질 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과거에 진짜 안 좋았을 때만큼 내려왔으니까, 그죠? 오히려 이럴 때 사모아서 앞으로 올라갈 때 팔면 되는 거니까. 자, 봅시다. 실제로 과거 LG 디스플레이 주가도 보세요. 이 LCD 패널 가격이랑 비슷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기존에는 OLED가 아니라 또 LCD 위주로만 사업을 펼쳤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OLED에 대한 성장성까지 눈에 띌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봐요.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이 살아나는 것을 밑바탕 깔고 간다면, 자,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업체들의 시총을 봤더니, 과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아이폰에 OLED가 탑재된다라는 이슈가 딱 떴을 때 이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이게 굉장히 큰 상승 모멘텀이 됐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중소형에서는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위주로만 들어가는데, 스마트폰은 전 세계에서 아이폰이 가장 많이 팔리니까 이러한 아이폰에 OLED가 탑재된다라는 이슈가 너무나 큰 이슈였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대형으로 들어와서 대형 TV에도 이제 OLED 탑재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또 단기적으로 또 꽤나 올랐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가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오케이. 근데 요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요, 지금 중국 업체들이 그냥 미친듯이 계속 LCD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얘네도 어느 정도는 마진이 나와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캐시 코스트, 그러니까 요 주황색 선 아래로 들어가면은 남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최근에 공급을 확 늘리면서 거의 그 가격대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가동률 조정을 안 하겠냐라는 거죠. 지들도 돈을 그래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싸게 내려온 건 조금은 위험하다. 슬슬 공급을 늘리는 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32인치랑 43인치 LCD TV 패널 가격 모두 다 요 캐시 코스트 가격 근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팔아야 뭘 남겨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2분기 내지는 하반기에는 이 패널 가격이 좀 오르지 않겠느냐,
라는 전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CD 패널 시장의 바텀을 올해 2분기 정도로 전망했다라는 거죠.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것 같다. 이거는 기존 이제 LCD 시장을 얘기를 한 거고, 중요한 건 이제 OLED 시장이 OLED 시장. 자, 중소형과 대형이 있는데, 대형 중에서도 결국에 이제 TV 시장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TV에서 지금 프리미엄 TV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이 지금 OLED가 되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LG 디스플레이 위주로 진행을 했었지만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같이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도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OLED 쪽에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주목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중소형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소형 OLED 한번 들어와 봤더니 결국에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이 탑재가 되느냐입니다. 최근에 노트북, 태블릿 등의 제품에 OLED가 탑재가 되면서 시장 확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여전히 핵심은 스마트폰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요, 애플이 올해 출하량을 10%가량 늘릴 예정인데 보급형 모드를 제외하고 모두 OLED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침투율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 또한 올해 출하량에 대한 공격적인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1, 2위가 스마트폰 지금 출하량을 공급량을 늘릴 거다라는 거예요. 삼성은 공격적인 마케팅 효과로 전작보다 증가한 수준의 S22 출하량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폴더블 쪽을 확대해 나가면서 OLED 면적 수요가 견인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폴더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인데 여기에 OLED 디스플레이가 양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폴더블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OLED에 대한 디스플레이 패널 역시도 많이 팔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는데 중국 업체들 실적 부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보다는 중국 OLED 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지금 OLED가 침투가 되는 추이가 지금 점차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기타 IT 제품에도 이제 확장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봐야 될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애플입니다. 애플. 왜냐? 애플은 고객 충성도가 높고 단일 제품 출하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가지수가 많은 게 아니라 딱딱딱 몇 개만 정해두고 이 제품의 출하량을 확 늘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상위에 항상 애플 제품이 있고요. 노트북도 라인업 3개, 태블릿 라인업 4개 정도로 다양성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모델에서 적용 기술이 바뀔 때마다 시장의 임팩트는 크다라는 거죠. 왜? 자, 만드는 제품이 이렇게밖에 없는데 여기에 OLED를 채택할 거야 라는 발표가 나오면은 야, 그래? 그러면은 야, 여기 너네 그렇게 많이 제품을 만들고 파는데 야, 그러면 야, OLED 이만큼이나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애플의 아이폰 OLED 적용이 굉장히 큰 이슈였던 이유인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글로벌 판매량 상위 모델이 거의 대부분이 다 아이폰이에요. 이 정도로 아이폰에 OLED가 얼마나 많이 탑재가 되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 외에도 이제 아이패드, 맥북 등등등등 다양한 IT 제품에 OLED가 탑재가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이슈다. 자, 그래서 애플의 IT 제품 OLED 적용은 아이패드에서 먼저 진행될 것 같대요. 이제 OLED 탑재가 된다면 아이패드에 이어서 맥북 프로 모델도 OLED 적용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증설 상황을 보게 되면 초기 공급 모델로는 LG 디스플레이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오호라. 자, 이렇게 기타 IT 제품에 탑재가 되면은 제품당 OLED 면적이 또 증가가 되겠죠. 왜?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요만한데 태블릿은 요만해요. 노트북은 요만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더라도 요만큼 탑재하는 요만큼 탑재하는 요만큼 탑재냐 얼마나 더 많이 팔겠습니까? 그죠? 패널 업체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투스택 OLED를 통한 제품 수명 및 휴도 개선이 기대가 된다. 자, 아이패드, 노트북, 특히나 노트북으로 갈수록 이거를 사람이 일을 할 때 노트북을 보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시간 집중하게끔 만드는 역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명도 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의 효율도 좋아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투스택 OLED에 대한 구조를 택할 건데 이거 이제 밑에서 좀 더 얘기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OLED 면적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 역시도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다. 실제로 제품당 OLED 면적 증가가 스마트폰 대비 무려 6배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라. 자, OLED를 IT 제품에 적용하게 되면은 전력 효율이 좋아지고요. 명암비도 좋아지고요. 응답 속도도 좋아져요. 근데 아무래도 휘도와 수명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스택 텐덤이라는 구조를 적용한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쌓았어요. 이거를 두 개로 적층해 갖고 쌓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좀 더 휘도와 수명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채택하면 어떻게 수혜를 볼 수가 있겠느냐? 소재 업체들이 수혜를 봅니다. 여기에 또 공정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도 수혜가 받습니다. 오케이. 왜? 요거 하나면 됐었는데 두 개를 적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증착 관련한 장비가 또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재도 이게 두 개로 쌓았다라고 가지고 딱 두 배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 할 때보다는 두 개 할 때가 더 많은 소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CGL이라는 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국에는 수명 증가와 휘도 증가에 대한 장점을 얻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택한다. 그래서 수명이 4배, 휘도가 2배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 수요 역시 마찬가지로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 ALD 증착 관련된 장비를 통해서 제품의 두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납품한 업체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 두 가지 투자 포인트 나와요. 자, 첫 번째 소재 업체, 두 번째 장비 업체인데 장비 중에서도 ALD 장비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앞으로 본다면. 왜? OLED의 단점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어떤 구조? 이게 영어여가지고 투 스택 텐덤 맞죠? 요 구조, 요게 이제 OLED의 단점을 해소시키기 위한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기술력에 따른 수혜가 바로 대표적으로 두 개다 라는 것으로 투자 포인트를 삼아보시면 되겠다. 요건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8.5 OLED를 통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 중에 장비 발주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호라.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장비 업체들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사실 1분기 때는 아무래도 여러 수요 악재에 의해서 부진한데요. 그 중에서도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을 띄었기 때문에 그를 통한 실적 개선의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요 디스플레이 업황을 가늠하게끔 하는 게 LCD TV 패널 가격이라 그랬죠?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작년 기준 LCD TV 면적 기준으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5%. 면적 기준 비중이 크다라는 말은 곧 전체 시장 수급에 영향이 가장 큰 패널이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TV 공급이 초과가 된다면은 일부 IT 제품으로 패널 공급이 전환돼서 IT 패널도 수급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TV 패널 가격을 우리가 쫓아가면은 전체 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만한큼의 면적을 TV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LCD TV 업황이 디스플레이 전체 업황을 현재로서는 대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이거는 지금 LCD 시장이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OLED가 요거를 먹어 들어간다면은 좀 바뀔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이 OLED 유망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첫 번째,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관련 소부장 업체를 볼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중소형 쪽으로 아직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쪽으로 중소형은 좀 보는 게 좋고, 대형 쪽으로는 LG를 좀 보는 게 좋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소재 업체,
특히나 소재 업체. 요거는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랑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둘 다 좀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비 업체인데, 장비 업체 중에서는 이제 ALD 장비를 납품한 업체를 좀 보자. 그럼 각각의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쫙 정리를 해볼게요. 납품 업체별 이제 장비 업체인데, 장비 및 소재 공급 업체입니다. 자, 삼성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많은 게 쭉쭉쭉쭉 보니까, 자, 워닝 IPS 같은 경우에는 워낙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인데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또 크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자, ICD 있죠, ICD. 그 다음에 FNS 테크, 그 다음에 AP 시스템, SFA, 요 정도. 특히나 OLED 이제 증착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나라 업체는 아니네요. 거기에 이제 OLED 소재까지 보자면은 덕산 네록스, 그죠? 얘가 이제 대표적이었다. 그 다음에 LG 쪽으로 보니까 뭐가 또 많느냐? 비아트론, 그 다음에 인베니아, ICD는 시각적으로 삼성이랑 LG랑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DMS, 그 다음에 야스, 아까 말했던 야스. 그 다음에 소재 쪽으로는 P&H 테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또 LX 세미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OLED 증착 관련해가지고 야스도 있지만 선시 시스템도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캐논 떡기 외에 야스랑 선 시스템, 요거 한번 관심을 둬보자. 자, 덕산 네오록스 보니까 얘가 아무래도 이제 소재 중에서는 대표적인 대장주인데, 얘가 큰 추세를 봤을 때 월봉으로 볼게요. 큰 추세를 봤을 때 이런 애들은 이렇게 추세 딱 끊어놓고 요 추세 아랫부분에 속하면 사실 사도 돼요. 이런 구간이 이제 싼 구간이죠. 이 구간을 이제 고점으로 딱 이어봤을 때 요 구간 위로 가면 이제 팔아야 되는 구간인 거고, 지금은 사모으기 좋은 구간대로 좀 내려온 것 같네요. 그 다음에 P&H 테크도 이렇게 월봉으로 봤을 때 요 추세 딱 얘도 추세 매매하기 굉장히 깔끔하네요.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사고, 반등 나올 때 사고, 위에서 저항 맞고 떨어질 때 팔고, 팔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사모으기 좀 애매한 구간, 추세 딱 중앙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눌려야지 살 수 있을 만한 구간이네요. 사실 LX 세미콘도 제가 워낙 많이 강조드렸던 기업이었는데, 얘는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미 한 차례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 추세 상단 구간이라 지금 잡기에는 좀 올랐다. 올랐다. 그래서 소재 업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올라간 구간이 있기 때문에 덕산 네록스 외에는 지금 뭔가 공략할 만한 포인트는 딱히 좀 애매한 것 같고, 이제 하반기부터 장비주를 좀 기대를 해본다고 봤을 때, 자, 첫 번째 ICD 월봉으로 봤을 때, 자, 역사적인 최저점, 그죠? 그 다음에 전접점 라인. 자, 요 구간대가 굉장히 진짜 이보다 싸기가 쉬울까 싶을 정도의 좀 구간이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올라간다면 이제 17,500원 내지 2만원 구간, 여기가 이제 저항대고, 지금 이제 사모아도 될 만한 구간이긴 하죠.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장비 발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연됐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확실하게 하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도 월봉상 봤을 때 역사적인 거의 최저점 부근에 자리 잡았네요. 야, 얘도 진짜 싸긴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항대를 봤을 때는 요렇게 추세가 꺾이고 있는 구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만원 구간대가 좀 강한 저항대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현재 구간 모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그나마 흑자입니다. 흑자. 얘가 그나마 흑자고, ICD보다는 현재로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의 종목이 있긴 하네요. 12개월 기준 PER 6배 정도 수준. 근데 ICD가 더 싸긴 해요. PER 기준 거의 4, 5배 정도 수준이니까. 그 다음에 SFA
SFA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도 더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지속적인 우상향을 만들어 가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현재 일단 의미 있는 구간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뭐 신규 접근보다는 그냥 보유 관점에서 45,000원 내지 5만원 정도에는 1차적인 매도 구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FNS테크 얘는 이제 보시면 얘도 크게 봤을 때 추세 이렇게 끄어져 있는데 추세가 한 타이밍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얘가 다시 이 추세를 회복하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익을 봤을 때 작년에 4분기 때 그래도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을 띄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만 좋게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 구간대로 회복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베니아. 자, 인베니아도 보면은 역사적인 거의 최저점 라인대 구간 지지받고 한 타이밍 최근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봉상 봤을 때 얘가 보시면은 요 타이밍 때 거래량 한번 빵 터지면서 1차적인 상승 흐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좀 러프하게 보자면은 요렇게 좀 박스권을 잡아놨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요건 이제 시장 하락 여파로 인해서 잠깐 이제 이탈했다고 보더라도 그러면은 자, 여기를 이제 계속 쳐요. 올라가고 싶어, 나 올라갈 거야 치는데 이제 계속 뚫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강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한 웬만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익절하는 게 좋고요. 얘가 혹시라도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이익은 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야, 생각보다 분기 실적이 탄탄하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온다면은 그때는 비로소 여기를 좀 뚫어 올릴 만한 뭔가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DMS도 사실 디스플레이 장비이기도 하지만 얘는 어느 정도 좀 풍력에 대한 모멘텀도 강하게 붙어졌던 종목이라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추세를 보자면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를 가져가면서 쫙 거래량도 말라있는 구간이에요. 이런 애들은 뭐 어떨 때 잡는 게 좋냐면 거래량 들어오면서 여기 추세를 돌파할 때 그때 이제 관심 가지는 게 좋아요. 실적 보면은 실적도 굉장히 좋거든요. 작년에 매출액 꾸준했고 영업이익도 꾸준했어요. 심지어 작년 4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풍력 관련된 모멘텀도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진짜 이익 대비 굉장히 싸네요. PER도 보면 얘는 진짜 싼 기업인데 왜 안 올라갔지 싶을 정도로 안 올라갔네요. 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이 좀 받쳐줘야 이거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00원 정도를 돌파하는 흐름을 관심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얘도 관종 추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아트론. 자, 비아트론도 차트를 아까 뭐 AP 시스템, ICD랑 좀 비슷하죠. 전형적인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얘는 요렇게 이제 딱 짧은 박스권에 gat혀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다. 이익을 봤을 때 이익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좀 이익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크긴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 때 성수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기업이고 얘는 상대적으로 시총은 좀 작으나 여기 구간에서 벗어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야스랑 선시스템 볼게요. 야스가 과연 진짜 야스 소리 외치면서 그냥 뚫어 올려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자, 이렇게 추세를 바닥권에서 잡아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의미 있는 라인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적 보니까 얘도 실적이 들쭉날쭉하네요. 들쭉날쭉해.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이익 개선 모멘텀을 기대를 한다면 이럴 때 모아가서 2만원 이상 이제 노려보는 전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은 워낙에 많이 강조했었던 기업이죠. 얘는 이제 더 말하지 않을게요. 이미 잡고 계신 분들 수익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패스. 얘는 그냥 메타버스 모멘텀까지 더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될 만한 기업. OLED 국내 증착 관련해가지고 거의 뭐 유일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메모리. 자, 오늘은 이렇게 또 OLED 관련한 중간 또 브리핑 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이 LCD TV 패널 가격에 대한 바닥이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바닥 확인하고 반등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 가격대가 거의 바닥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내가 좀 호흡을 방향성을 보고 좀 찬찬히 가져간다면 오히려 이럴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을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삼성의 QD OLED TV의 반응이 좋고 수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 하반기 아이폰 14와 함께 애플의 메타버스 기기 출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타버스 기기에 또 OLED가 탑재되는 이슈들까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있고, 특히 또 하반기 월드컵까지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TV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을 가진다면은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또 삼성과 LG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지금 상반기 때 한번 모아가고 하반기 때부터 수익을 키워가 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소재 업체는 좀 눌리면 사거나 하시면 되겠고, 장비 업체들이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수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요 증착 관련된 장비들이 구조가 바뀌는 흐름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 라는 얘기까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OLED 관련된 좋은 리포트가 있으면 또 맞춰서 브리핑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산업, 다양한 정보 보다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리포티지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 시간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멋쟁이 분들은 제가 하트 뿅뿅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 되세요. 뿅.